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국력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력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국력의 하루를 통해 만나볼 주요 소식들입니다. 북은 지금 프랑스 유명 브랜드와도 견주는 북의 대표 화장품 봄향기에서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연구소를 새로 준공했다고 합니다. 10만여 관중이 모여 성대히 개최된 북의 신년 경축 대공연 만나보시죠. 2023년 새해를 맞이한 북의 인민들 모습,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국력 돋보기 시간. 조선노동당 전원회의 들여다보는 두 번째 순서입니다. 끝난 줄로만 알았던 미소간 냉전 시대. 최근에는 미국과 중러가 대결하는 신냉전 체제가 되었다고 하죠. 격동하는 국제 정세에서 한반도도 함께 긴장인데요. 북의 전원회의에 담긴 북미 관계 전망해 봅니다. 북의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는 시간.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 알아두면 좋을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의학 상식 전해드립니다. 깜찍한 아이들의 무용 공연 하나 감상하고 가세요. 우리 집 토끼 자랑. 추운 날씨에 온몸을 사르르 녹이는 따끈한 국물 요리 비법 소개합니다. 오늘 저녁 해산물 전골 어떠세요?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북의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봄향기 기억나시나요? 프랑스의 한 연구소에 따르면 이 봄향기 화장품이 프랑스 유명 제품보다 노화 방지 기능이 더 뛰어나다고 했었죠. 화장품의 질이 높아질수록 인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좋은 제품을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지요. 시리즈 화장품 공장 봄향기 연구소가 준공되었습니다. 5개년 계획 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명확한 진로를 명시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나라에 이르는 곳마다에서 중요 대상들이 연속 준공되어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 있는 속에 신의주 화장품 공장 봄향기 연구소가 훌륭히 일떠서 준공됐습니다.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주체 107 2018년 6월 신의주 화장품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공장에서 연구소와 분속소를 잘 꾸려놓고 화장품 공업을 생산과 과학기술이 밀접히 결합된 기술 집약형 산업으로 발전시킬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으며 몸소 설계 형성안도 지도해 주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도 풀어주시었습니다.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자체의 힘으로 자재들을 선행시키고 설계와 시공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짧은 기간에 건설을 완공했습니다. 경리하는 김종은 동지의 현명한 명대 위에서 훌륭히 건설된 신의주 화장품 공장 봄향기 연구소 준공식이 26일에 진행됐습니다. 평안북도 당위원회 비서 주철남 동지, 관계부문,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준공사를 신의주 화장품 공장 지배인 김혜영 동지가 했습니다. 연설자는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 계시는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은정 어린 손길 아래 태어난 현대적인 봄향기 연구소는 당의 뜻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가려는 공장의 전체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토쟁이 하나온 충성과 애국의 창조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일떠선 봄향기 연구소를 돌아봤습니다. 연구소가 일떠섬으로써 화장품 개발과 도안 및 설계, 생산 공정의 현대화, 제품 판매 등에 이르기까지 인민들의 미적 정서와 시대적 요구에 맞게
우리나라 화장품 공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2023년 1월 1일 신년경축 대공연이 5월 1일 경기장에서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유명한 김옥주를 비롯한 대표 연예인들의 공연, 화려한 축포, 또 야광봉을 흔들며 환호하는 10만여 명 관중의 모습이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한 당 정부 주요 간부들도 직접 참석해 관람했다는데요. 뜨거운 공연장 열기 전해드립니다. 2023년 신년 경축 대공연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12월 31일 밤 수도 평양의 5월 1일 경기장에서는 신년 경축 대공연이 성대하게 진행됐습니다. 새해를 경축하는 뜻깊은 대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온 관람자들로 5월 1일 경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2023년 신년 경축 대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어린이들이 향기 극한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전체 관람자들은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받쳐 올렸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에게 선조 강의하시며 새해를 맞는 전체 관람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 동지, 조영원 동지, 서경애 동지, 미병철 동지와 당과 정부의 지도 간부들, 무력기관 지휘관들이 관람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참가자들과 조선소년단체 고차돌의 참가자들, 수도 시민들이 대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조국을 천만년 받들어갈 인민의 애국열의가 넘치는 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개양하는 의식이 엄숙히 거행됐습니다. 전체 관람자들은 역사의 온갖 풍파 속에서도 우리 조국의 필승불패의 위상, 이 땅의 모든 기적과 승리를 비껴안고 펄펄 날리는 성스러운 국기를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시대 명곡들 무용 종목이 올랐습니다. 조선노동당 있길 세상은 노을보다 부름없어라. 그대 품에서 대공연에 출연한 공원국가합창단, 왕재산 예술단, 만수대 예술단을 비롯한 관록 있는 예술단체 예술인들과 시안의 예술교육기관 학생들은 참신하고 아름다운 예술적 형상으로 송년의 밤을 이채롭게 장식했습니다. 황금나무 능곡나무 산에 심었어. 심었더니 마을에 웃음이 피었어. 여기서 각도가리 어머니 저구가 나의 저구가 지도풀이다. 신년 경축 대공연은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절찬을 받았습니다. 북의 인민들은 새해 첫 아침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북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1월 1일 설날을 특별히 쇠진 않지만요. 그래도 새해 첫날을 명절이라 부르며 뜻깊게 보낸다는군요. 평소 감사한 사람들을 찾아 인사도 나누고 가족들과 유원지도 찾는 등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인민들의 모습, 그리고 새해 인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여러 서비스직 단위 모습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앞에 있다는 크나큰 환희 속에 저곡 땅 곳곳에 펼쳐진 환희로운 명절 분위기는 새로운 희망과 낙관이 넘쳐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과 낭만을 한껏 안겨주고 있습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고상한 도덕을 위해 아름다운 일품은 새해를 맞이한 한독수 평양 경고법대학 김관육 선생님의 가정에서도 펼쳐졌습니다. 이 경루동의 새살림집에서 첫설날을 맞이하는 선생님을 축하해드리자고 우리 학급 동무들이 다 같이 선생님의 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해 우리 제자들을 위해 마음 써오신 선생님께 남 먼저 새해 축하 인사도 드리고 정경의 마음을 담아 이 꽃다발도 드리자고 합니다. 이렇게 새해 첫 아침 선생님의 집을 찾아올 때면 대학을 졸업할 때 하시던 선생님의 당부가 생각나곤 합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당의 뜻대로만 일하라고 하시던 선생님의 당부를 생각할 때면 내가 이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돌이켜보게 되고 선생님의 믿음과 기대에 어긋남이 없이 새해에도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축하 인사를 받을 때마다
교환된 궁자 보람이 더 커지고 제가 맡은 학생들을 훌륭히 키워서 조국 앞에 떳떳이 내세워야 되겠다는 결의를 가다듬곤 합니다. 인민들의 표리를 적극 도모하며 곳곳에 펼쳐진 봉사 분위기도 새해를 맞이한 우리 인민들에게 기쁨과 정서를 한껏 더해주고 있습니다. 절세 위인들의 불멸의 영덕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영강 온탕원에서는 새해를 맞으며 친절하고 성의 있는 봉사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영광원탕원이 보다 더 대중적인 봉사기지도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여러 차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으며 인민들의 교통상 편의 보장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다 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능력 확장 공사를 끝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전쟁 노병들과 특히는 그 올해 농사에서 가수학을 낸 농민들과 남포시안의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 일하는 노력 혁신자들에 대한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자 공로자 동지들이 여기 머무르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에 쌓인 피로를 원만히 풀고 더 고튼한 몸으로 새해에도 더 큰 혁신을 이룩하기를 바라서 정말 있는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평양 갈매기 가게에서도 성의 있고 친절한 봉사로 새해를 맞는 인민들의 기쁨을 더해주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기쁨 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기 위하여 품을 넣었습니다. 요리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준비하였는데 함경북 특산물들을 위주로 민족 음식들을 많이 만들고 그 고유한 맛을 잘 살리기 위해서 명절 전부터 요리 품평회도 여러 번 조직했습니다. 명절을 맞으면서 농마 해국수와 감자지짐, 각종 수산물 요리들을 비롯한 함경북도 특산 요리들을 손님들이 구미에 맞게 만들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수도의 곳곳에 훌륭히 일떠선 문화정서 생활기지들은 명절을 즐기는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로 차넘쳤습니다. 양력설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 유의장에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해전매, 전기자동차 그리고 봉사환경을 새로 개선한 고을집에는 정말 찾아오는 손님들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유혈학 설비들과 함께 사진 봉사와 유람 자전거 봉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의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편의를 보장해서 손님들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봉사자들이 봉사성을 최대로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은정 속에 종합적인 대중체육 봉사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통일거리 운동센터는 다양한 운동과 치료 봉사를 받는 손님들로 풍성이었습니다. 우리 운동센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건강운동 그리고 치료체육을 기본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운동기재 한 가지를 이용해도 자기의 신체적 특성과 나이에 맞게 보다 과학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내 편집물을 만들어서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조화로운 몸매를 가지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 방법들을 새롭게 작성하고 보급하기 위한 데도 힘을 놓고 있습니다. 북이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지난해 말 조선노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지요. 이 회의 결정에는 북이 지난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2023년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전원회의에 담긴 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대다수가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분들일 텐데요.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그만큼 관심 높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전원회의 관련 보도에서 언급된 대외 부분 주요 내용을 짚어가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고에서는 우리 혁명의 대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대남 대외 부문의 중심 과업을 밝혔습니다.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국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 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가 국위 제고, 국권 수호, 국익 사수를 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 사업 원칙이 강조되었습니다.
국제 관계 구도에 대해서 신냉전과 다극화 이 두 가지 키워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냉전이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부터 소련과 동구권이 몰락하기 전까지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간에 경쟁하던 그 시기를 뜻하잖아요. 이런 냉전에다가 새로울 신자가 붙었어요. 신냉전이라고 하는 건 북에서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언론에서도 종종 보는 표현인데요. 이 신냉전이 뭐고 또 왜 이것을 언급하는지 좀 짚어볼까요? 이 동구권이 붕괴되고 난 이후 미국의 단일 패권 시대였죠. 더욱이 또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는 9.11 테러가 발생했고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또 이라크를 침공할 때 그 미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시대에서 갑자기 정세가 바뀌기 시작하는 게 이제 최근 와가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중국의 등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야말로 이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이제 성장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중국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긴장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큰 사건이 있었죠.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야말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단일한 패권을 형성하고 있을 때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국제적으로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나토를 중심으로 한 유럽의 동맹국들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이제 묶고 모아서 대중 대러 이제 전선을 형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가리켜서 이제 신냉전 구도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들 표현하는 것이고 북도 이제 이 현재의 정세를 신냉전의 시대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대만 관련해서는요, 미국이 대만에 무기도 수출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입김을 많이 뿜고 있더라고요.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경쟁 더 첨예화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만이 이제 아시아의 우크라이나라고 할까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그야말로 이제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신냉전이라는 게 단순히 표현하면 미국 대 중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하면 대표적인 반미 국가잖아요. 그래서 소위 많은 사람들이 북중러가 한 편을 먹을 테니 한미일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맞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북이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그렇게 손을 잡고 함께 행보를 할 이 가능성 있을까요? 뭐 언뜻 생각하면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북중러가 이렇게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야 뭐 누구나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군사적으로 동맹의 형태로 발전할 거라고 보는 거는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인 동맹체로 발전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고요. 특히나 북이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고 공동 훈련을 한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한국 전쟁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사실 외국 군대가 이 북의 영역 안에 들어와 본 적도 없고요. 좀 약간 북중러가 군사적으로 뭉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좀 많이 나간 시각이다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북중러가 군사적으로 뭉치고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뭉친다는 건 우리 민족 입장에서 본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겠죠. 완전히 전 세계 신냉전의 최선봉에 서서 같은 민족이 싸워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북이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좀 표명을 한 것 같은데요. 영상 조금 보고 다시 얘기 나눌까요? 그러죠. 특히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적 투쟁 원칙에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넘어갈 때 대한 구체화된 대미 대적 대응 방향이 천명되었으며 미국의 동맹 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찬탈하는 데 발을 잠그기 시작한 나라들에도 경종을 울렸습니다. 신냉전 다극화 상황에서 우리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게 다지는 실제 행동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리고 강대강, 정면 승부의 대적 투쟁 원칙 이런 언급도 있어요. 미국이 강하게 나올수록 우리도 강하게 맞받아치겠다. 애둘러가지 않겠다. 이런 결연한 표현 같은데요. 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정면 돌파전이에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전이라는 말은 언제 나왔냐면은
조선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때 나왔는데요. 그것은 2019년도 12월 연말에 열렸던 회의였어요. 그때 이제 미국과는 더 이상의 협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하면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것이 이때 나왔죠. 협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을 거치면서 나온 입장이겠죠. 그렇죠. 실제로 뭐 하노이 노딜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북미 최초의 회담을 지켜보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정말 나아가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가졌었는데 환호했었죠, 아주. 네, 예. 너무 안타깝게 끝나버렸습니다. 잠깐 당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차례 회담에도 불구하고 성과 없이 다시 과거로 돌아간 이유 도대체 뭘까요? 사실 이제 돌아보면 말이죠. 싱가포르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역사적인 회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통령과 북의 최고 지도자가 만났다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최초 있는 일이었지만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결정한 것은 오랜 세월의 적대 관계를 끊고 이제 이 평화로운 그야말로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라는 걸 합의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싱가포르 회담의 내용을 이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밟기 위해서 만남을 가졌던 게 하노이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하노이에서 그만 이제 판이 이제 잘못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북에서 내놓았던 안은 뭐였냐면 이제 영변에 있는 핵시설들을 다 내놓을 테니까 너희는 우리한테 하고 있는 제재 조항 중에 일부를 좀 풀어라. 그렇게 해서 관계 개선으로 나가자라는 안을 내놓은 거죠. 네. 근데 미국은 영변 말고 핵시설을 좀 더 내놔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겠죠. 북은 한 발 한 발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서 동시행동하자 네. 이런 제안을 한 거고 미국은 먼저 핵을 다 폐기해야지만이 관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거다라는 그 두 개의 입장에 부닥치면서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고 그만 파탄 나버린 거죠. 북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핵밖에 없는데 이걸 다 내려놨다가는 미국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공포감이 분명 있었을 거는 같아요. 뭐 리비아라던가 그 전에 많은 핵을 포기했던 정권이 무너지는 거를 지켜봐 왔으니까 그렇게 대화는 중단됐고 북은 정면 돌파로 이제 나아가게 된 거네요. 예, 그런 불신이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정면 돌파 전에는 두 가지 의미를 품고 있어요. 네. 하나는 자, 이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제재를 풀고 경제 발전으로 나가기는 어렵다라는 게 판명됐으니까 그렇다면 자력 갱생을 통해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한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경제적 돌파. 경제 돌파. 또 한 가지는 이제 적대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미국에 쓰고 있는 그 대북 적대 정책, 이런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런 대립 관계는 핵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가지고 미국을 견딜 수 없게 만들겠다, 돌파하겠다, 뭐 이런 것이 정면 돌파의 두 가지 성격입니다. 네, 왜 우리 북녘의 하루에서 가장 많이 봐왔던 모습이 자체의 원료,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이 행보들 많이 봤잖아요. 뭐 철이며 비료며 옷감에 그렇죠, 예. 뭐 건축 자재까지 국산화. 네, 예. 다 국산화하는 노력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정면 돌파전의 흐름 안에서 나온 모습이네요. 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전원회의에서도 그러한 그 길을, 그 정면 돌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걸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한 것이고요. 뭐 아주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올해를 결정적인 승리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이제 강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정면 돌파, 이런 강경 입장 때문에 사실 국제적으로는 북이 더욱더 문제적 국가로 낙인 찍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이든은 조건 없이 대화하자라고 열린 자세를 취하는데 북은 계속해서 대화에 임하지 않는 거. 이거 일종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받기 힘든 행동일 수 있잖아요. 조건 없는 대화가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겠죠. 근데 대화를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미국이 실질적으로 이제 진심을 가지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질질 끌면서 핵 개발의 시간들을 좀 이렇게 막아보려고 하는 협상용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북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들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대화는 제스처일 뿐이고 진정성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이 북미 간 신뢰 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요. 좀 더 얘기 나누기 전에 또 중요한 대목 한 번 더 볼까요? 그러죠. 2022년에 들어와 각종 핵 타격 수단들을 남조선의 상시적인 배치 수준으로 자주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일본 남조선과의 삼각 공조 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 강화의 간판 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 블록을 형성하는 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 있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우려스러운 군사적 동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근본 이익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 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앞마당에서 이렇게 군사훈련을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으면서 무슨 대화를 한다는 거냐. 너네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위협하면 할수록 우린 더욱더 무장해서 맞서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군사훈련은 모든 나라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도 자기들도 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그렇죠. 심지어 한미는 이런 훈련들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지 공격용이 아니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을 빌미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 거 또 국제적으로 손가락받고 있죠. 한편은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모든 군인들은 다 군사훈련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북에서 문제 삼고 있는 훈련은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말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에서는 이제 그걸 이렇게 보지 않는 거죠. 이것은 북을 정확하게 적으로 규정해 놓고 북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훈련이다. 이제 한미 훈련, 연합 훈련을 보면은 북의 지도부를 제거한다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훈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볼 수가 없는 훈련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물량이 동원되잖아요. 뭐 항공모함이 뜨고 전략 폭격기들이 뜨고 잠수함 오고 이게 핵 전략 자산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 뜨기 때문에 그렇게 한미 연합 훈련을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다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확실히 좀 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은 핵에 대해서 미국과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북의 입장에선 더욱더 강경한 입장이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드는데요. 그리고 이번 전원회의에서 군사위성 관련한 얘기도 있었어요. 영상 조금 보고 다시 얘기 나눌까요? 그러죠.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찰위성과 운반 발사체 준비 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 기간 내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위성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은 지난 2021년 1월에 있었던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이미 한번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한 시간 내에 그 군사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했거든요. 네. 아마 올해 다시 얘기를 끄집어낸 걸 봐서는 올해는 군사위성을 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또 더욱더 정세는 긴장이 걸릴 거고 아마 요동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에서 인공위성을 쏠 때마다 미국을 비롯한 아주 여러 나라들에서 국제관계 자체가 아주 긴장이 격화되어 온 역사가 있으니까요. 네. 오늘 얘기 나누면 나눌수록 이 북미 간의 문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북은 관계 개선부터 하자. 미국은 핵부터 내려놔라. 이런 두 진영의 입장이 마치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계속가고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신뢰가 없는 관계일 때는 같이 동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손바닥도 이제 부딪혀야 소리가 나잖아요. 서로 조금씩 한 발씩 양보하면서 이 관계를 개선해 나가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정말 계속 평행선을 그어가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이 됩니다. 네. 한반도의 비핵화, 한반도의 영구 평화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이상 북녘 돋보기였습니다.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떤 흥미로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북. 전원회의도 개최되고 여러모로 들뜬 분위기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감염, 호흡기 질환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에 대한 강조뿐 아니라 관련한 다양한 의학 지식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의약품에 대한 의학 상식 함께 알아보시죠. 최근 세계적으로 면역 회피력과 감염력이 보다 증대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새로운 아형들의 출현과 그 전파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서 항비루스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림상에서는 항비루스제를 대체로 비루스의 세포내 침입을 조이하는 항비루스제, 비루스 유전자 핵산 복제를 억제하는 항비루스제, 유기체를 통해서 항비루스 작용을 일으키는 인터페론계, 식물성 항비루스제 등 여러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항비루스제들이 비루스 감염을 억제하는 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항비루스 약물이라 하면 말 그대로 비루스를 죽이는 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루스 감염을 받으면 48시간 내에 항비루스 약을 써야지만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루스 항복제 주기가 하루 또는 길어서 이틀 내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여러 항비루스제들 가운데서 유기체를 통해 항비루스 작용을 일으키는 인터페론계 약물들과 천연약제에 의한 항비루스제들을 림상에 많이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페론은 사람 몸에 이제 비루스에 감염될 때 사람 몸에서 비루스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천용 항비루스제입니다. 이 인터페론은 유기체에서 비루스 감염을 막는 첫 방어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비루스가 감염되는 것은 흔히 코나 입으로 감염을 됩니다.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오죠. 이럴 때 비루스가 한 10개 들어온다고 합시다. 만일 10개가 들어온다면은 사람 몸에서 만들어진 인터페론 가지고서는 얼마든지 비루스 감염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개나 혹은 1000개가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사람 몸에서 생성되는 인터페론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웹에서 만든 인터페론을 코 점막이라든지 혹은 인후두 점막에 분무해주면 항비루스 물질을 많이 유도해서 비루스 증식을 억제하게 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그 식물 성분들을 이용한 이 고려약제에 기초한 그 항비루스 약물들 개발하려는 연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천연 고려약제는 우선 그 자원이 풍부하고 둘째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그 부작용이 적은 것입니다. 실내로 우리나라의 흔한 이 노삼에는 마투린과 옥시마투린이라는 이런 알칼로이드가 있는데 이 물질은 항균, 항염증, 그다음에 항암 작용과 함께 항비루스 작용도 강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항경부리 나무 껍질 여기에 들어있는 베르베린이나 또는 그 감초의 주 성분인 그 글리시리진 이런 것들은 간염 비루스, 수두 비루스, 호흡기 하포체 비루스, 그다음에 그 헤르페스 비루스 등 여러 가지 비루스들에 대한 억제 작용이 좋은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식물성 항비루스제들로는 우엉 항비루스 물약과 마늘 종류 주사약, 그리고 최근에 개발돼서 이용되고 있는 베르글리진 주사약들을 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루스 감염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자면 인체의 항비루스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전문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재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깜찍한 아이들 무용 공연 하나 감상하세요. 우리 집 토끼 자랑. 추운 겨울 따끈한 국물 요리 생각 많이 나실 텐데요. 해산물 전골 도전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유명 요리사의 비법을 소개해드립니다. 해산물 전골을 맛있게 만들자면 뭐니 해도 음식감들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해산물은 선도가 좋은 것으로 거기에 곁들이는 남새들은 신선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해산물 전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골은 고기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돼지고기가 기본 음식감으로 쓰이면 돼지고기 전골, 기본 음식감이 소고기이면 소고기 전골, 또 여기서와 같이 해산물이 많이 들어가면 해산물 전골. 한 가지 해산물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낙지 전골, 명태 전골, 조개 전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골에 이용되는 물고기는 명태, 도미, 우레기와 같이 기름기가 적고 살이 희며 가시가 적은 물고기를 쓴 것이 좋습니다. 전골의 음식감들은 대체로 사람들이 한 입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쓰는데 명태도 토막을 내는 것보다 이렇게 살편을 내면 그 크기를 맞추기도 좋고 또 가시가 없으니까 먹기에도 좋습니다. 버섯은 질에 따라서 이렇게 결방에 찢어지는 두타리 버섯과 같은 찢어지는 버섯은 찢어서 쓰고 건봉버섯, 검정버섯과 같이 살쪄지게 단단한 이러한 그 버섯들은 이거 썰어서 씁니다. 전골은 이렇게 남새나 버섯, 두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남새나 두부는 전골의 맛을 산뜻하게 해주고 버섯은 국물의 감칠맛을 더해주며 쑥갓이라든가 파, 마늘, 생강 같은 향신 남새들은 열에서 비린 맛과 잡내가 나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맛을 향기롭게 해줍니다. 전골의 유래를 보면 먼 옛날에 외족들과 싸우던 군사들이 전장에서 차고 굳어진 음식을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전투 때 쓰는 전립에다가 그 음식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끓여 먹은 데서 생겨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맛이 참 별맛이어서 옛 사람들은 그 후에도 그런 방법으로 자주 끓여 먹곤 했는데 그때부터 그 음식의 이름을 전골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유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골은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물은 찬물에 고기나 뼈를 넣고 약한 불에서 서서히 끓여서 만듭니다. 흔히 가정들에서는 해산물 전골의 국물을 맹물에 물고기를 두고 끓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요리사 동물을 보면 다시마 우린 물에 물고기 대가리나 뼈를 넣고 국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마 우린 물을 쓰면 해산물의 고유한 맛이 더 잘 살아나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 요리사들과 국물을 만들면서 고추씨를 넣었는데 이렇게 하면 국물이 맵싸한 맛을 더해주고 맛을 좋게 해줍니다. 전골은 준비된 전골감과 남비를 내서 사람들이 자체로 끓여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요구에 따라서 끓여서 낼 수도 있습니다. 해산물 전골을 끓여서 낼 때에는 남비에 전골감들을 넣는 순서가 있는데 무나 홍당무 같이 오래 익는 음식감들을 맨 밑에 놓고 그 위에 버섯이나 남새를 넣고 그 다음에 해산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조금씩 더 부어주면서 끓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오래 끓여야 익는 음식감들이 익는 동안 연한 남새들은 다 풀어져서 전골의 맛을 잘 살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양가도 떨어지게 됩니다.
전골은 요로시 모여 앉아 부글부글 끓이면서 또 후덥하게 드는 요리로서 사람들 사이에 우위도 두터이 해주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요리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북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녘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북미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신 그 자체일 텐데요. 무엇을 해도 서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럴 만도 하지요. 한국 전쟁 이후 오늘까지 정말 끊임없이 싸워왔으니까요. 알다시피 북은 90년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붕괴 후 심각한 고립무원에 빠지고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죠. 사실 핵무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게 된 것도 결국 체제 생존을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 9월 북의 수소폭탄 실험이 있은 후 미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북을 완전히 폭파시켜버리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바 있습니다. 북은 그해 11월 29일 화성 15호를 쏘아 올리며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는데요.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에 시시각각 몰려오면서 세계가 숨죽여 북미를 지켜보았죠. 가장 그 위험한 시기에 싱가포르 회담이 성사된 것이죠. 돌아보면 2018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의 싱가포르 회담은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최초로 양국의 정상이 만나 오랜 적대 관계를 끝내고 관계를 개선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자고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는 하노이 회담이 그만 결렬되면서 북미 관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조건 없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제 북은 더 이상 미국과 대화하려 하지 않는군요. 과거보다 더 큰 불신이 생겨버린 탓이지요. 작년 한 해 양측 모두 다양한 무기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펼쳤습니다. 결국 올해 북은 핵무기의 대량 생산과 군사 인공위성 발사,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선언했지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정세는 악화되었고요. 그런데 말이죠. 가장 어두울 때가 해 뜨기 직전이라고 했던가요? 위험 수위가 커질수록 올해 극적으로 북미 관계 세장을 여는 기대감도 함께 가져봅니다. 북녘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